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지풍수입니다. 자, 24년 갑진년인데요. 갑진년이 음력으로는 아직 완전하게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양력으로 지금 1월 달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을 이제 맞이해서 각 태어난 날의 생일 일간에 아니면 일주에 따라서 24년 갑진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태어난 날이 갑술일에 태어나신 분들 위주로 24년 어떠한 운기가 펼쳐지고 어떤 변화가 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대운도 중요하고요. 또 세운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물론 팔자라는 것은 고정이 됐지만 대운과 세운은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년 갑진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25년 을사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각 돌아오는 운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어난 날이 생일이라는 것은 그날의 일주를 나타내는데 바로 이 갑술일에 태어나신 분들 1년 한 해 운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는 연, 월, 일, 시. 그래서 태어난 연도 띠와 몇 월생인지 그리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태어난 날 생일 이 일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갑술일에 태어난 사람은 일간 그리고 술은 일치 해서 이렇게 자기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주로 이제 중요한 게 태어난 날의 기운이 왜 중요하냐면 태어난 날의 이 일주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는 중요한 게 어떤 일이 변화가 많고 발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합의 기운으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어떠한 형의 기운을 갖고 들어오느냐 그리고 어떠한 충의 기운으로 갖고 들어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파해라고 해서 파도 있고 해도 있고 각자 기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태어난 날에 이 일간 생일이 중심이 돼서 24년 갑진년 용의 해는 어떤 부분이 일어날지 그런 게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태어난 날. 물론 이 월에도 갑술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연, 또 갑술년 생 개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에도 갑술 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태어난 날 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생일이 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술년생이다 만약에 갑술월생이다에 따라서도 역시 갑진년의 기운이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미치는데 이 갑진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갑술일 아니면 갑술월, 갑술시에 따라서도 각자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갑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태어난 날에 갑진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는 합의 기운으로 들어오느냐, 형의 기운이냐, 아니면 충의 기운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물론 이 태어난 날 일주가 올해 갑진년에 변화를 주는 게 꼭 갑술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육식갑자가 있는데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으로 들어오느냐 충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 갑술 일주들한테는 올해 갑진년이 일단은 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진이 태어난 나라의 기운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의미라는 게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또 병술 일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술 일주가 있고 또 경술 일주, 임술 일주에서 5종류가 있는데 일단 그것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갑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갑술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천간의 갑진의 기운은 어떠한 기운이냐? 비견이라고 해서 같은 목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은 토의 기운이어서 이것을 이제 사주에서는 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으로 들어오는데 이 갑술일에 태어나신 분은
자기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지만 태어난 날은 술은 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진도 역시 토의 기운인데 이것은 용의 기운이죠. 그런데 이 개와 용은 서로 상충이라 그래서 상충은 무슨 의미냐? 서로 상자에다가 부딪히고 깨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충돌한다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충돌이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사주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충이라는 것은 부딪히고 깨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술과 진이 만나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깨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합의 기운이냐 극하는 형의 기운이냐 아니면 충돌하는 기운이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갑술 입장에서는 이 자리의 기운과 갑진년의 기운, 특히 이 지지의 기운이 서로 상충, 그러니까 부딪히고 깨지는데 특히 이 토는 토끼리 부딪히고 깨지는 것을 붕충이라고 합니다. 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붕우이신했을 때 같은 친구, 즉 여기서는 같은 기운이니까 형제, 이러한 기운이죠. 그래서 토끼리 부딪히는 것을 붕충이라고 합니다. 사주에서는 같은 기운끼리 부딪힌다. 근데 이 같은 기운끼리 부딪히는데 이 기운이 바로 토라 그랬잖아요. 그럼 토끼리 부딪혔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속에 뭔가 묻혀있던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게 갑술일이냐, 임술일이냐, 경술일이냐에 따라서 이 진의 의미가 달라져요. 오늘은 이 천간의 기운인 갑목 이운은 가급적 적게 하고 서로 부딪히는 이 지지의 기운만 갖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사주팔자 구성에 따라서 여기에서 서로 어떤 게 주고받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생극재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같은 기운인 이 술과 진이 부딪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이 진이라는 것은 갑목 입장에서는 편재는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면 이 어떠한 재물이냐? 이 편재라는 게 재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편재와 정재가 있는데 편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뜻하지 않게 생기는 재물입니다. 일종의 횡재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횡재수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이 갑자기 2배, 3배로 뛴다라든지 그동안 빠져 있다가 아니면 부동산 옛날에 땅을 뭐 5년 전, 10년 전에 사놨는데 갑자기 거기에 뭐 수용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개발이 된다라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돈을 편재라고 하는 거고 정재라는 것은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고정적인 수입, 예를 들어 장사하면 대략 장사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직장 다니면 직장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 적금 탈 때 되면 적금이 언제 탄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재라고 하는데 일단 편재입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부딪히다 보니까 이 갑술 일주는 지지에도 편재를 깔고 있어요. 자기 태어난 자리에. 그러니까 일종의 돈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또 돈이 들어오면서 깨진다. 그러면 돈이 깨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사주의 기운이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신강 신약은 구성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왜냐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일단 이 주위에 있는 거 다 떠나서 내가 태어난 날이 갑술일 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임술이나 병술이나 무술, 경술 또 있어요. 그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돈이 깨진다. 서로 부딪히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진술충은 붕충이기도 하지만 땅이 지진이 일어난 형태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땅 속에 묻혀있는 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가 그동안 세금을 탈루를 했다라든지 세금을 적게 내가지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 불거져 갖고 드러나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세금 탈루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물이 깨지니까 자기가 투자를 했을 때 편제다 보니까 편제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깨진다 그럼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했을 때 손실을 날 수도 있다. 물론 이 기운이 이 토가 예를 들어서 갑목이나 을목이 사주에 많아서 달랑 이 토 하나 있었는데 갑, 을 많은데 이 진이 들어오면 이때는 반대로 긍정적인 작용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재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주에 갑과 을, 목이 굉장히 많은데 달랑 수라나 토가 있었던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기운이 여기 갑술에서 목 하나 있고 다 여기도 뭐 토가 있고 토가 오히려 많다. 그러면 재물이 많다 그 얘기인데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반대 현상으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런 붕충의 기운이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또 애인, 부인, 여자 때문에 갑자기 부인이나 아니면 사귀던 애인이 돈 문제로 인해서 뭐 어떤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부인 때문에 아니면 여자 때문에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건강적으로는 위장 소화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소 위장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신 분은 2024년 갑진년에는 차갑고 냉한 음식 피하시고 또 평소 자기가 병원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주기적으로 검진 받는다? 그럼 내시경이나 뭐 위장 소화기 계통 관련 이런 부분을 가서 항상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저도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이 좀 말을 많이 하고 하면 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식도염 증상이 있어도 위산이 역류해서 올라오다 보면 이 인후염, 후두염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불편한 적이 많은데 오늘도 좀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위장 소화기가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또 체하고 음식 잘못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목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그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게 토가 평소에 사주에 여기에 많았는데 또 토가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은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뇨기 질환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이 조금 그런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신장 방광 자궁 질환 그래서 24년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 때문에 왜냐면 이게 비겁을 달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나 여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같은 형제나 직장 동료 이런 사람하고 오래 돈 거래하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4년에는 형제나 직장 동료 아니면 선후배 친구 이런 사람하고 금전 거래하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안 하시는 게 좋다. 다만 이 갑술 일에 갑이나 을이 많아서 조금 나무가 많은 사주인데 달랑토가 하나 있을 때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좋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천간의 기운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사상인데 이 지지의 이 기운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갑술 일주로 태어나신 분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요즘 상담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오늘 좀 심하네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갑술 일을 태어나신 분은 이 갑진일의 이 기운을 좀 잘 알고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 또 배우자의 관계 문제 그리고 위장 소화기 같은 그런 부분 이 세 가지로 압축시켜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시고 하신다고 하면 24년 한 해 잘 지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